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47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지만 휴일 영향과 환기를 많이 하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1차 접종자가 이르면 오늘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정상회담에서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스트리아는 수소 연구에, 한국은 수소차 상용화 등 활용에 강점이 있다며 양국의 협력이 상승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임상 3상 시험에서 90.4%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노바백스는 9월 말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나라는 4천만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과 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것으로 진단했고, 영국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봉쇄 전면 해제를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374명 추가돼 누적 14만 8,64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4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57명이 확진됐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4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92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늘어 누적 158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711명 추가돼 격리 해제 누적은 13만 9,733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7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73만 1,735명이 받아 1차 접종 누적은 1,256만 5,269명입니다. 한 차례 맞는 얀센을 포함해 접종을 마친 사람은 25만 6,443명이 늘어 누적 326만 2,7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이르면 오늘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0시 기준 접종자 수가 1,256만여 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초 6월 말까지 달성하려던 목표가 2주 정도 시기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권 장관은 이어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진 점은 다행이지만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500명 이상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이를 넘어섰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오늘 논의합니다. 그럼 권덕철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합리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의 핵심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가치에 기반하여 강제적 규제는 최소화하되 지자체의 자율과 개인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의 상황, 방역 그리고 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던 만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20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달 동안 화이자 접종을 받을 30살 미만 대상자는 모두 20만 명입니다. 소방과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을 비롯해서 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돌봄 인력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살 미만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도 이번 주부터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습니다. 지난 1일 처음 도입된 모더나 백신은 5만 5천 회분은 전국 45곳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인과 의대생, 간호대생에게 접종할 계획인데 세부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30살 이하 군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군 대구병원에서 장병 6명에게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접종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에서는 누가 식염수를 맞았는지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201 신속대응여단에서 복무 중이라는 한 장병이 SNS에 제보한 글입니다. 지난 10일 국군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단체 백신 접종에서 일부 장병이 식염수만 담긴 맹물 백신을 맞았다는 내용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장병 6명이 백신 원액이 소량만 포함된 주사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원액과 식염수를 섞어 투약하는 방식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접종 후 백신 잔량만 남은 병을 3병으로 착각해 식염수를 계속 넣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누가 식염수를 맞았고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군 의무사령부는 식염수 주사를 맞은 6명을 특정할 수 없어서 같은 시간대에 접종한 21명을 접종 실수 추정 인원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1명 가운데 희망자 10명이 재접종을 완료했고 군 의무사령부는 7일 동안 하루 3차례씩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복 접종 가능성도 있는 건데 아직 특이 증상을 보이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부작용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실수가 있었고 사과나 조치도 부족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만큼 군이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출국 일주일 전에 영사관 등의 격리 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 입국관리팀장은 백브리핑에서 해외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서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해서 출국 일주일 전쯤 재배 공간에 신청하면 비행편과 격리 면제서 발급이 적절히 매칭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그간 입국을 기대하는 분들이 한 번에 신청하면서 시행 초기 과부하도 우려된다며 가급적이면 들어오려는 시기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 면제 혜택을 준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수소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오전 오스트리아 호프부르크 궁에서 판데어 벨렌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와 기후 환경 등 글로벌 현안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판데어 벨렌 대통령은 특히 수소 연구와 생산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다며 양국 협력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는 수소 연구에 한국은 수소차 최초 상용화 등 수소 활용의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양국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이라 매우 뜻깊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만큼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번 미국과의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서 백신 생산의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되어 백신 보급을 늘림으로써 이 전 세계의 코로나 대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됩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그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 일요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매출이 급락했다며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전동 킥보드 단속이 시작된 둘째 날, 사람들 통행이 잦은 번화가에는 킥보드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이용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경우가 많고 오늘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샀거든요. 알고도 쓰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타고 싶어서 타는 건데 그때그때만 헬멧 착용하는 거 조금 힘들어가지고.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모를 쓰는 사람의 비율은 4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개인 킥보드 소유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가 많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3%에도 못 미쳤습니다. 편하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유 킥보드 장점인데 번거롭게 안전모를 챙기느니 차라리 이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개인이 따로 헬멧을 준비하고 하는 건 좀 힘든데 이제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이 좀 제일 마음에 걸리고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법 시행 뒤 한 달 만에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합니다. 30-40% 이상 이 실제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 업계에서 모두 다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에게 이 헬멧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의 경우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만큼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차도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혹시 이제 차량과의 어떤 상충 같은 게 생길 가능성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이제 그런 식으로 명문화를 한 거죠. 대신 안전모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킥보드를 위한 전용 차로를 확충하는 등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올해 들어 인터넷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산 시가총액이 44조 원 이상 불어나 12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네이버는 전 거래일보다 3.89% 오른 38만 7천 원, 카카오는 5.17% 오른 역대 최고가인 14만 2,500원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시총은 각각 네이버 63조 5,699억 원, 카카오 63조 2,560억 원으로 코스피 종목 중 3위와 4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유가 증권시장 시총 순위에서 우선주를 제외하고 각각 6위, 9위였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 순위는 올해 들어 수직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총을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네이버는 48조 470억 원에서 15조 5,229억 원 32.3% 늘고 카카오는 34조 4,460억 원에서 28조 8,139억 원 83.6% 증가했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뇌를 보호하는 혈뇌 장벽을 모사한 인공 칩을 개발하고 뇌 감염을 일으키는 곰팡이의 유전자까지 규명했습니다. 연세대 조승우 반용선 교수팀은 미세 유체 칩에 뇌혈관과 뇌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혈뇌 장벽 인공 칩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염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마치 뇌세포를 찾아가는 것처럼 인공 칩을 통과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련 유전자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곰팡이가 혈뇌 장벽을 통과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적절한 실험 모델이 없어 정확한 작용 과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칩이 곰팡이성 뇌 감염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실렸습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90.4%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4천만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노바백스가 자사 백신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률이 90.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중증 감염 예방률은 100%,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은 93%. The major takeaways from the study are that we had 90% efficacy, which is very high, particularly at a time when there are many variants circulating. In fact, mostly variants circulating during the trial. 이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3만 명에 가까운 18세 이상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노바백스는 백신의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생산 백신의 많은 물량을 중저소득 국가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We need vaccines to go globally, particularly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nd our vaccine is uniquely suited for that because it's stable at normal refrigerated temperatures, and that will help. 노바백스는 오는 9월 말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까지 매달 1억 회분을 생산하고 이후에는 1억 5천만 회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2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4천만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대 2천만 회분이 올해 3분기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봉쇄 전면 해제 날짜를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은 지금 미국에서 인도발 변이, 즉 델타 변이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10%이고 2주마다 2배로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델타 변이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행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백신 접종이 덜 된 미국 일부 지역,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도시들을 낀 남부 일부는 델타 변이로 인한 대규모 발병 사태를 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살 이상 성인의 64.4%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맞았지만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와이오밍주는 이 비율이 채 50%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결국 봉쇄 전면 해제 날짜를 오는 21일에서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90% 이상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that's why we're so concerned by the Delta variant that is now spreading faster than the third wave that was predicted in the February roadmap. We're seeing cases growing by about 64% per week. 지난 3월부터 5주 간격을 두고 4단계에 걸쳐 봉쇄 조치를 서서히 완화해온 영국에서는 봉쇄가 모두 풀리는 21일을 자유의 날로 부르며 고대했으나 결국 델타 변이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4주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가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고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월드는 현지 시간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변경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백신에 맞지 않은 고객과 12살 미만 어린이들은 실내와 모든 놀이기구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모든 방문객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놀이공원 통행용 버스와 모노레일, 곤돌라에 탑승할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현지 시간 15일부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약자가 생활하는 복지기관이나 보건기관, 고령자 생활지원시설에 방문하는 백신 미접종자와 코로나19 관련 시설 격리자, 항공기 승객 등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보건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해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55%가 넘는 514만여 명이 2회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18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서 이달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겠다는 주요 7개국 G7의 약속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G7 국가들이 주로 코백스를 통해 백신 8억 7천만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레수스 사무총장은 매일 10,000명 이상이 숨지고 있다며 G7의 기부 발표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브루스 에일워드 WHO 선임 고문은 아프리카가 가장 취약하고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이라며 G7이 약속한 백신을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중국을 견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재조사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 공동성명에 대해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중국이 단오제 휴무여서 회담 개최지에 중국 공관이 대신 나선 걸로 보입니다. G7의 공동성명이 중국에 대한 음해며 내정 간섭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신장 인권 탄압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홍콩의 자치 요구에 대해서는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만큼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더 강경했습니다.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라며 반드시 통일을 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G7을 동원한 미국의 압박에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配合美国方面现在提出来的要把美国和中国的竞争以及美国和世界的关系把它简单化为所谓的民主对非民主这样一种关系。 관변 매체들은 최후의 만찬을 최후의 G7으로 패러디한 만화를 소개하며 G7을 깎아내렸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잔에 따르는 동물로 비유됐습니다. 초청을 받은 인도는 탁자 아래서 코로나19 환자 신세로 앉아있는 코끼리로 묘사됐습니다. 美国更是为了维持它在西方发达经济体中间的主导地位，极尽打压之能事，以美国优先为前提，自私霸道，毫无底线。 중국은 코로나19 기원을 재조사하자는 G7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G7의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계속될 예정이어서 미중의 대립은 더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영국 통신사업자 보다폰이 5세대 이동통신망 장비 공급업체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하고 기존 장비도 2027년까지 교체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이 다수를 점한 유럽 통신장비 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일본 최대 통신사 NTT 도코모와 지난해 9월에는 미국 1위 통신사업자이자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인 버라이즌과 5세대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4.5%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10% 가까이 감소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산발적인 감염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아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